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요 건강하게 사는 거와 아프면서 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관은 정말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다는 게요, 어디 인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살다 보면은 좀 지혜란 게 좀 생겨가지고 아픔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방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어요. 정말 뭐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파가지고 3년은 정말 학교를 못 갈 정도고 겨우 한 3년 다닐 정도고, 또 바람이 앞에서 막 불잖아요. 불면은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가지를 못할 정도로 몸이 그렇게 약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아팠어요. 아팠는데 원래 시골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여름철에 바쁘잖아요. 막 집에서 노는 어른들이 없어요. 다 밖으로 나가서 뭐 농작물 하고 농사 짓고 이런데 전부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어린애가 그 커다란 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리고 아프면요, 그냥 이렇게 팍 아파서 팍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북소리처럼요, 쫙 멀리서부터 이 아픈 기운이 둥둥둥둥둥둥 하는 것처럼 쫙 밀려오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면은. 그래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병원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병원 한번 가려면요, 몇십 리를 가야 되는데 그걸 날마다 가겠어요,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엄마나 아빠도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내는 거예요. 아프다가 뭐 해다 보면 뭐 민간요법으로 좀 해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두고 어떻게 약 생기면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 병이 깊어지고 아파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걸 좀 털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정말 아픈 거는요, 어떻게 내가 아프면요, 뭐 부모가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뭐 자식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누가 형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픈 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좀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자주 하고, 또 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제하고, 특히나 담배 같은 것도 절제를 하고, 안 좋다는 건 될 수 있으면 좀 절제해서 적게 먹고 안 먹고 이러면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요,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사실 그 엄살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유 나 아파 이러면 누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파도 아유 아파 죽겠다 하고 막 모션을 취해야 너 진짜 아픈가? 그러고는 좀 어디 좀 만져주기도 하고 따뜻거리 주기도 하고 이불도 덮어주고 이러지, 그냥 나 아파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생각하기를 이래서 안 되겠다, 좀 아프면은 그냥 좀 크게 모신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도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 나 여기 어디 아파요 이러면은 그래요? 뭐 약 뭐 이렇게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아이고 나 이거 너무 아파요 어쩌고 하면은 그래도 의사 사람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아픈가 보다. 그리고 주의 깊게 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좀 내 생각에는 좀 요런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제가 뭐 그전에 이제 아파갔던 저 고통받던 걸 이제 한번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뭐냐면은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제가 걸렸어요. 족저근막염은요, 안 걸려보신 분은 몰라. 정말 발 디딜 때마다 그냥 뼈를 깎는 아픔이라든가 발로 찌르는 아픔. 막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히 움직이지도 않으면 체중도 불안하면 더 그래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족저근막염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니까는 약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드시면 좀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약을 먹었죠. 약을 먹으니까는 좀 들어요. 듣는 것 같더라고. 좀 들은 것 같더라고. 이게 뭐 플레보시 효과라든가 뭐 이런 체면 효과인지 어찌인지 몰라도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타먹고 했는데, 아, 이놈 게 약 먹을 때만 좀 낫지. 그럼 도람이 타고 그래. 그냥 아픈 거야. 그래서 그 병원에 어떻게 하다가 몇 개월 다녔어요. 어떻게. 그럭저럭 몇 개월 되더라고요. 아, 이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이제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큰 병원을 갔죠. 갔는데 의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족적 근막염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근데요, 족적 근막염은요, 약이 없어요. 약이란 게 없어요. 운동을 해서 낫는 거예요. 그 운동을 어떻게 해서 낫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일어서가 일자로 쫙 서가지고 뭐 벽을 뭐 이렇게 딱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운동 요법을 4가지인가 5가지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적힌 운동 요법이 적힌 그 종이 하나 달랑 주면서 가셔서 약이 없으니까 이걸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걸 또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는 와가지고 또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아, 처음에는 또 이게 프라보시 효과인지 뭔지 몰라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며칠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다가 이제 운동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누가 이제 민간요법도 해보고 하다가 시간이 뭐 흘러서 뭐 한 1년 몇 개월 가버린 거 그냥. 시간이란 게, 아,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할까 하고 이제 그런 고민만 하고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 사무실 딱 왔는데 이 동료들끼리 이제 누가 아프니 어쩌니 이제 그때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족적 근막염 때문에 내가 이제 1년 6개월 고생하고 이제 죽겠다. 이거 뭐 어떻게 불치병인가 보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한 친구가 있다가는 아니요, 뭐 시병원에 가보면은 거기 정형외과가 잘 안다던데 그거 한번 가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흘러들었어요. 아유, 뭐 하도 이 사람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도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며칠 지나다가 아, 너무 또 심하게 아픈 거야. 그래,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딱 갔는데 가서 이제 간호사한테 이제 서로 접수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는 그 병원이 5번 방까지 있더라고. 그 5번 방까지 딱 있는데 그렇게 정형외과만 아주 전문적으로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아저씨 4번 방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난 4번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디 자석도 4번 안 앉고 안 앉아요, 잘.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때 4번 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얘는 뭐 오늘 오자마자 요 김새다 그냥 가자 하고 가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의사 뭔 얘기 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이제 딱 갔어요. 딱 방에 탁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했더니 의사가 쳐다보더라고. 근데 참 이 양반이 한 50대 중반이나 60대 정도 했어요. 상당히 나이가 좀 의사들로서는 약간 들으셨는데 굉장히 친근감 있게 보여요. 뭔 얘기든지 그냥 내 애로사항을 꼭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얼굴이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내 척추근막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약이 없다네요. 그냥 어디 병원에 갔더니 운동만 하라고 약도 안 주고, 약이 없으니까 그냥 운동만 하래요. 그러니까는, 이 의사님이 웃더니, 아니, 여보시오.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병이 어디 있다요? 일단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자세히 찍더라고요. 딴 데서는 엑스레이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찍고는 그냥 말인데 이 양반은 4번, 5번을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딱 이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한 군데를 딱 짚으면서 여기 이 뼈가 자라서 살을 찌르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난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는 허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뭘 알겠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갑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의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이게 석회가 쌓여가지고 뼈처럼 단단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만약에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게 녹으면은 다행이고 안 녹으면 이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
큰 수술이래요. 이게 오래 간다는 거야. 이제 한번 절개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주사를 큰 걸 가져왔더라고. 옛날에 6065라는 주사가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컸는데 그 주사보다 더 커요. 근데 바늘도 엄청 무겁더라고. 우와, 그거를 뒤에다가 막 확 찔르는데 와, 저 비명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그 의사 선생님 그냥 쭉 주사만 주고는 빼서 이제 치료를 딱 끝내고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 보고 내일 한번 걸어 다니셔 보고 만약에 괜찮으면은 이게 녹은 거니까 그 뒤부터 탈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아프면은 바로 오세요. 이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이제 저녁에 자면서 이제 걱정이죠. 이제 이거 안 되면 또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나 해결 방법은 일단 떠올랐잖아요. 평생 고생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좀 놓이더라고. 아프든 어쨌든 수술하든 어쨌든 저녁 지내고 이제 내일 보자고 잤어요. 잘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서 이제 기저귀 켜고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이제 이걸 디딜까 말까 디딜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한번 디뎌보자고 딱 디뎠는데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런 일 있냐 그러고 가서 딱딱딱 걸어갔는데 아무렇지 않는 거야. 이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 안 갔더라면은 어쩔 뻔했어요. 나중에 큰 수술할 뻔했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더 큰 수술을 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원 쇼핑을 하니 어쩌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냥 의료 수가 올리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픈 사람은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이 오죽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겠냐고. 낫으면 그 병원을 다니겠냐고요. 안 다니죠. 근데 저는요, 병원 한 곳은 안 다녀요. 왜? 지금은요, 한 곳에 가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참 듣고 치료가 딱 되면은 괜찮은데, 거기서 몇 번 해봤다 안 되면요, 안 되겠다.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 최소한 제가요, 2군데, 3군데 다녀서 나은 병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한 군데만 매달리지 마시고, 만약에 아프시면은 이 병원도 타배고 저 병원 타배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요, 아픈 것도요, 다 아픈 거는요, 치료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요,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경험이죠. 이게 통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각기 틀린데, 그러지만은 제가 이 병원을 다니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다녀요. 워낙 옛날에 많이 아팠고, 또 이제 아프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병원 가서 좀 괜찮을까? 해다가 이제 가서 해보면 괜찮으면 거기서 치료받고, 뭘로 옮기겠어요. 치료받고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 얘기는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아프면요, 정말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 혼자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팠을 때 빨리 찾아가 봐요. 누구 얘기 듣고 민간요법 얘기 듣고 병원에 가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서 병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민간요법을 하든 뭔 요법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아프면은 병원에 가세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세요. 예, 가셔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예,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